26일 새벽 당진 대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3층에 사는 40대 주민이 거실에 부탄가스 통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 서북부의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금강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가뭄으로 저수율이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수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가로림만 웅도의 갯벌 복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산시가 바닷물의 흐름을 막는 기존 유두교를 철거하고 대체 교량을 설치하는 등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연계해 생태계 회복에 나섭니다. 도시화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에선 자연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발언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26일 새벽 당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주민 6명이 다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새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화마를 이기지 못한 듯 창문은 아예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진 대덕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26일 새벽 12시쯤. 보시다시피 건물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아직까지 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3층에 사는 41살 여성 A씨가 방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실에 부탄가스통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흔적을 발견했고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아직 다 못했어요.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30대 주민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8명의 주민이 더 있었지만 건물 밖으로 대피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막 집 현관문에서 막 불기가 불을 막 치고 나오는데 문을 닫았죠. 주민들은 평소에도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땡기고 저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저씨에서 지금 돌아오 놔둬요. 우리 여사님이 또 옆에 들도 사는데 계속 쳐다봐가지고. 이번 불은 소방서 추산 3,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산 웅도는 가로림만에 있는 섬들 중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기로 손에 꼽히는 곳인데요. 앞으로 웅도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섬 모양이 곰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웅도. 서산 대산읍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 128명으로 대부분이 맨손어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은 가로림만이 주는 자연의 선물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지락, 낙지, 굴로 먹고 살고 있고 학생들 다 가르치고 여기 풍요롭게 살고 어디 가서 나무랍지 않게 사니까 뭐 부러울 게 없지. 그 동네도 깨끗하고 또 자연관리도 열심히 했고. 웅도엔 육지로 통하는 길이 500m의 다리가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잠겨 썰물이 빠지는 하루 2번만 건널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서산 지역 4개의 유인섬 중 유일하게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유두교로 인해 바닷물 흐름이 막히면서 해양 환경이 바뀌고 생물의 산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웅도의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유두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세우겠다는 대책입니다. 현재 가로림만 해역에서 추진 중인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 동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물이 잠기면은 유두교를 지날 수가 없었거든요. 교량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섬 주민들의 이동에도 그리고 생활에도 많이 편리할 겁니다. 특히 웅도는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웅도가 사실은 메인입니다. 갯벌 복원과 함께 서산시는 웅도를 문화예술섬으로 바꿔 전국적인 해양 생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금강물 공급이 시작됐습니다. 충남도는 가뭄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낮아져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일 오전 9시부터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27%대로 평년의 5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도수로 가동에 따라 보령댐에 하루 11만 톤의 금강물이 공급됩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내년 봄 갈수기 전까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각 단계까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보령댐이 공급하는 용수 일부를 대청댐과 용담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등 급수 체계 조정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26일 오전 6시 12분쯤 태안 근흥면 황도 인근 해상에서 3톤급 어선 A호와 2톤급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호가 뒤집히면서 75살 선장 조모 씨와 그의 아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에 A호 선장 신모 씨가 바로 물에 뛰어들어 두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허리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항해 중 햇빛이 반사돼 B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신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홍성에선 자연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발언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홍성읍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모든 지자체에서는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치를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순천시의 기적의 놀이터, 서울시 목련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흙과 나무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이터를 조성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등 최근 보도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 놀이공간 역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에는 총 75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25개소의 공원에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 공원 내 놀이터에 대한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군 공원 내 놀이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평상시 퇴근 후나 주말이 되면 아이들하고 놀이터에서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되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칠이 벗겨지거나 녹슨 부분도 있고 시설물들이 고장나거나 못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군에서는 아이들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풀이 우거지지 않도록 환경정비나 가로등도 밝은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놀이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 놀이터나 색깔 놀이터, 미술 놀이터 등 놀이터마다 테마가 있는 놀이터로 탈바꿈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분 더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 공원 내 놀이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네나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등에 놀이터가 있긴 하지만 어디를 가나 비슷한 놀이기구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해 잘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 카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키즈 카페가 안전하고 편의시설이 좋기도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바람도 쐬고 땀도 흘리면서 건강하게 놀며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3세 정도까지의 아이들은 야외 놀이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키즈 카페를 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공원 내 놀이터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하고요. 군에서는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영유아도 안전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홍성군은 충남 최초로 친환경 창의 놀이 공간인 무장의 자연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보육팀장 이효긴입니다. 충남 최초로 만들어진 홍성군 무장의 놀이터는 흙과 모래, 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놀이터입니다. 또한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는 바닥 전체가 모래가 깔려 있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놀이터를 전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의 놀이터는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마사토를 다져 만들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큰 탁자, 그림판, 그리고 언덕도 만들 계획입니다. 무장의 놀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디자인에서 구성까지 꼼꼼히 계획했습니다. 공사는 9월에 시작하여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엔이 아동 권리 협약을 채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아동을 단순히 보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의 권리와 존엄성을 가진 주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어른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여 놀이터를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창의력을 키우는 무대가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 군내 놀이터도 틀에 박힌 놀이기구 대신에 언덕, 동굴, 그루터기 등 자연 생태처럼 구성하고 자연 소재인 돌, 흙, 통나무, 모래, 물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낸 자연과 함께하는 창의 놀이터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과 위생 관리는 항상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홍성군이 선도적으로 테마가 있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들어 아동 친화도시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홍성군과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홍성군의회 김기철 의원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홍성 광천고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습니다. 광천고 야구부는 공주고 북일고에 이어 지난 2017년 6월 충남에서 세 번째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2학년 13명과 1학년 1명 모두 14명으로 야구부를 꾸렸습니다. 대부분 다른 학교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 전학생 위주로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팀과 기량차는 컸습니다. 같은 해 8월 동항대기 대회에서 광주 동송고를 상대로 3대 14라는 점수차로 패배의 쓴잔을 맛봤습니다. 이들은 패배를 계기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이승준 감독과 선수들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장비 부족은 물론 이들을 위한 전용 훈련장은 학교에서 20여 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마저 정식 야구장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민 관심도도 낮아 엘리트 선수 육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선수단 전용 버스가 있어 이동감 불편함은 적은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승준 감독은 전국대회 1승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담이 해소됐지만
3학년 선수와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주장을 맡고 있는 김준석 선수는 전국대회 첫 승리를 거두고 축하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 동창이 광천고 야구부 다시 봤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장으로서 뿌듯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대학 진학 후 프로 무대 진출과 지도자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 감독은 광천고 야구부가 다른 야구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태안해수욕장 피서객이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18일까지 28개 해수욕장을 운영한 결과 모두 221만 7천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만 8천여 명이 많은 31.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군은 관광객 증가 요인으로 말리포 해수욕장 조기 야간 개장과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국내 여행객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예산과 당진 등에 이어 서산에서도 올해 첫 벼베기가 이뤄졌습니다. 첫 벼베기 행사는 부성면 김종재 씨의 논 3,900제곱미터에서 시행됐으며 수확한 벼는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쳐 추석 전 햅쌀로 조기 출하될 예정입니다. 서산에서는 올해 19,000여 헥타르의 논에서 벼베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시는 농가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요즘 태안 안면도 할미 하라비 바위가 바닷길이 열리고 낙조의 풍경이 더해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할미 하라비 바위는 만조에는 섬이 되고 간조에는 육지와 연결돼 다양한 경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정사업본부의 시리즈 우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예산군이 예산읍 관장리 동학공원에 기념탑을 건립합니다. 군은 충남 지역 최초 관군과의 격전지이자 대승지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해 관장리 전투를 기념하고 있는데요. 동학농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며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군비 5억 원을 투입해 기념탑을 건립하고 황토길을 조성하는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도시설 1,413km를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합니다. 임도는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산림 내 도로로 평소에는 일반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와 성묘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되며 차량 진입 여부는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씩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8월이 끝날 때까지 큰 더위 없이 갈수록 선선해지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더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0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22도, 태안이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홍성, 청양이 29도, 서산과 태안, 예산이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하는 게 좋겠고요.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여전히 높아 냉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